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퀸컵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남은 G파컵 경기들 쭉 달리면 됩니다. 6강전 계속 진행이 되죠. 블라비와 국대팸의 경기는 국대팸이 승리해서 먼저 4강에 진출을 했고, 이제는 발라드림과 부척장신의 6강전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G파컵 가물가물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1라운드 4경기 정말 많은 골이 나왔죠. 합쳐서 30골이 나오는 역대급 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6강전도 펠레스코어 총 35골이 5경기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당 7골이니까요. 대단한 골 폭풍인데, 부척과 발라드림도 워낙 다득점하고 또 다 실점하는 양팀 다 약간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6강전부터는 패자부활 제도가 있죠. 블라비가 지긴 했지만 2골이나 넣고 졌습니다. 다득점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골득실 1골 차밖에 안 졌어요. -1이고 페어플레이를 따지게 되더라도 경고나 퇴장이 없었거든요. 블라비 여러모로 잘 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구척과 발라도 난타전을 펼치면서 3대3 이상으로 스코어가 올라가게 된다면 지더라도 3골 이상 넣었으니 블라비의 탈락은 확정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진 팀이 1골만 넣고 진다면 당연히 그 팀은 탈락이 되겠고, 블라비의 희망의 불씨는 계속 살아있겠죠. 원더 월클의 경기를 지켜봐야겠고, 만약에 똑같은 스코어가 나온다 3대2 이 경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다득점 골득실 다 동률이어서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혹은 최후의 수단 추첨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그런 우연의 일치는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보긴 하는데, 또 원더 월클의 경기도 난타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선공개 기다리고 보고 왔습니다. 벤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킨 게 인상적이죠. 현영민 감독. 정예원 선수에게 특별히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고요. 일단 벤과 혜정의 미스매치가 상당했어요. 30cm 이상 차이가 났는데, 농구나 배구, 키로 하는 스포츠라면 좀 치명적이겠지만 축구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벤 선수가 얼마나 다부지게 싸워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중요한 건 팀 경기력일 텐데, 발라드림의 경우에는 가수 더비, 탑걸을 상대로 6골이나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또 필드 전원이 득점과 어시를 하는 또 놀라운 면모를 보여줬죠.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선 발라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겁니다. 9월 5일에 퀸컵을 촬영했었죠. 이 G파컵 6강전 경기가 먼저 치러졌는지 아니면 후에 치러졌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큰 이벤트 매치를 치르고 나면 그러면은 구척의 경험치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현희 선수를 제외하고 5명의 선수는 참여를 했어요. 정선 선수가 출전 기회를 부여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선수의 레벨업이 예상이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촬영이 킹컵 녹화 전이었다면 그러면 발라드림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훈련도 했을 거고 팀 훈련도 했겠습니다만, 골대녀 특이죠.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실력이 쇠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프로의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프로는 자기 관리나 팀 훈련이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력이 유지되거나 혹은 피로 회복이 잘 됩니다만, 결승전 이후에 구척이 경기를 안 치렀기 때문에 발라드림보다 경기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녹화일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킹컵 이후라면 구척이 상당한 능력치를 먹고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자들과 킹컵에서 맞붙었잖아요. 그러면 발라드림도 꽤나 긴장해야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상성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발라가 구척 상대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3전 전승입니다. 반대로 구척은 발라를 한 번도 못 이겼다는 얘기죠. 구척이 지난 G리그를 우승했음에도 조별 예선에서는 특히 정예원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맞았어요. G리그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최고의 MIP다, 기량 발전 선수다라는 평을 들었던 진경조차도 소위 예원에게 털렸거든요. 몸싸움 부분에서부터 수비 마킹까지. 또 허경희 선수가 워낙 좋은 키퍼 능력을 보여줌에도 예원에게 해트트릭을 맞았다는 거. 예원의 결정력도 워낙 대단했습니다만 서기, 민서의 어시스트 능력도 보여줬고요. 또 경서가 수비로 시프트하면서
발라드림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어요. 이거는 탑걸전에서도 보여줬죠. 민서가 고공볼을 처리하고 맨마킹을 하고 경서가 빠른 발로 스위핑을 하고 두 선수의 합이 굉장히 좋아서 선공개를 보더라도 경서가 먼저 커트하고 민서가 공중볼을 처리하고 굉장히 분업화가 잘 돼 있어요. 이 수비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리사 키퍼 또한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또 다른 경기이기 때문에 탑걸전보다는 좀 더 실수 없는 퍼포먼스 보여줄 거라는 예상은 되거든요. 경서 선수 구척을 상대로 강한 모습, 한 골에 3어시스트, 서기가 2골에 1어시, 민서가 2골에 1어시, 예원이 3골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필드 전원이 구척에 강했다는 얘기고 벤 선수가 궁금해지죠. 이렇게 좋은 상성 버프가 있는 발라와 구척, 벤 선수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좋은 기록을 해줄 수 있을지. 구척은 발라의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이현희 선수가 2골을 기록했었고 허경희 선수가 1골을 기록했어요. 발라전에서. 구척은 물론 상성은 뒤지지만 워낙 G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성불하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여태까지 컵 대회를 같이 석권한 리그 우승팀이 없었어요. 소위 더블이 없었습니다. 액션인스타도 리그 우승한 다음에 컵 대회 우승하지 못했고 월클도 마찬가지였죠. 구척이 이번에 리그를 우승하고 컵 대회 최초의 더블에 도전을 하는데 발라드림이라는 강적을 또 본인들의 천적이기도 하죠. 과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발라를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지죠. 경희 선수 특히 스텝업을 해줘야 되고 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퀸컵을 보더라도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 펼쳤죠. 감독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영표 감독은 소위 노잼계 1황이라고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재미없는 부분도 많아요. 한일전을 보거나 구척의 게임 플랜을 보면 그렇죠. 물론 구척이 토너먼트 올라가면서는 훨씬 좋은 경기들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세트피스 위주, 좀 실리적인 축구 재미없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1황, 결과를 내기 때문에 1황이라고 붙였어요. 노잼계 1황.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딱 현영민입니다. 유잼계 1황이에요.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재밌는 축구를 한다. 특히 발라라는 팀이 또 도깨비 팀의 컬러, 강강약약이 있기 때문에 이 감독과 이 팀이 만나면서 정말 재밌는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유잼계 1황 대 노잼계 1황, 감독들의 대결도 주목이 됩니다. 구척 45경기 2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죠. 최근에 3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은 좋은데 마지막 공식 경기가 상당히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이 녹화 시점이 어땠을지 궁금해지죠. 발라드림은 26경기 14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4승 1패 구척, 3승 2패 발라, 흐름이 다 괜찮았어요. 또 최근 10경기를 보면 구척은 7승 3패, 그랬기에 또 G리그를 우승할 수 있었고 발라드림도 딱 5할입니다. 5승 5패. 상대 전적은 발라가 압도적이죠. 3전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이 바로 이 컵대회 결승전이었죠.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 구척이 진짜 우승컵의 귀퉁이 한쪽을 들었습니다만 경서, 극장골의 달인이죠. 그리고 서기의 골든골까지 발라의 첫 신데렐라 스토리 우승이 나왔습니다. 챌린지 5회 때도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이때 민서가 압도적인 경기를 했죠. 골도 2골을 넣고 허경희 상대로도 완벽한 디펜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조별 같은 B조에 속해 했는데 정예원이라는 뼈트라이커 슈퍼루키가 등장을 하면서 구척을 혼쭐 냈습니다. 구척 입장에서는 꽤나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컵까지 들었는데 발라를 상대로는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단 말이죠. 양 팀의 클럽 히스토리를 비교해 본다면 구척이 조금 더 꾸준했던 강팀이었죠. 상대성은 좀 뒤지지만 말이죠. 우승 횟수는 같습니다. 가장 최근 G리그 우승했던 구척, 또 초대 컵 대회를 발라드림이 우승했었죠. 구척은 총 3번의 결승에 진출했죠. 준우승도 2번이 있고요. 또 토너먼트 진출만 5번. 그중에 4연속 기록도 있었어요. 챌린지로 강등되기 전까지 말이죠. 발라드림은 2번이 첫 토너먼트 진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컵 대회 말고 리그에서의 성과가 없었죠. 하지만 6강까지 가는 리그에서의 성적도 보여줬어요.
구척은 또 무관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불을 하게 됐고요. 구척은 각각 2번의 승격과 2번의 강등, 하지만 방출은 없었고 발라는 2번의 승격, 1번의 강등, 1번의 방출까지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팀이죠. 컵대회 성적만 볼까요? 초대 컵대회에서 준우승, 그 다음에는 4강을 갔던 구척. 컵대회 성적도 꽤나 괜찮았어요. 발라는 초대대회 바로 이 구척을 겪고 우승을 했었는데 2번째가 안 좋았어요. 1라운드에서 광탈을 한 경험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긴 팀은 4강에 진출하게 되고 지더라도 패자 부활, 만약에 잘 지면 많은 골을 넣고 2팀 다 4강에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2팀의 컵대회 운명이 어떻게 될지요. 감독들입니다. 이영표 감독 31경기 18승을 거두면서 승률도 상당히 좋고요. 부이무 성적이 5승 2패입니다. 구척과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현영민 감독 17경기 5승 12패입니다. 암울했던 아나콘다 8연패 시절을 딛고 부이무 성적이 3승 3패, 그래도 5할 때를 띄우고 있거든요. 발라와 역시나 좋은 시너지 내고 있는 현영민 감독입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이영표 감독이 앞서 있습니다. 첫 맞대결은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죠. 시즌2까지 가야 되고요. 현영민의 아나, 이영표의 액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나콘다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어요. 정규 시간에도.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석패를 하게 됩니다. 아나콘다 입장에서는 저런 승부차기가 여러 번 지속이 됐는데 그 경기들 중에 한 경기만 미리 잡았더라면 지금과는 좀 다른 운명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영표 감독이 이런 시속 게임에서 꾸역승을 하는 DNA를 액션이에게 심어주기도 했죠. 그 다음 맞대결에서도 개불 더비였는데 개벤저스가 역시나 승부차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표 감독이 2연승, 다 승부차기 승을 거뒀죠. 현영민 감독이 오랜만에 컴백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3대1 기분 좋은 정규 시간 내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발라드림은 구척에 3전 전승하고 있는데 이 감독들의 상성과 얽히면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현영민 감독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영표 감독도 구척과 함께 G리그 우승하면서 동반 성부를 했죠. 마지막 결승 진출이 슈퍼리그 1회 액션이와였는데 상당히 오랜만의 결승전이었습니다. 현영민 감독도 챌린지만 맛을 봤고 슈퍼리그 올라갈 수 있었죠. 불나방을 승격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하차하게 되면서 슈퍼리그 맛을 못 봤는데 처음으로 발라를 토너먼트 진출시키고 발라의 첫 토너먼트이자 현영민의 첫 토너먼트 진출이었습니다. 최고 성적 6강으로 만들어내면서 페페 더 프로그, 더 이상 예능용이 아니라 실력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영표 감독 2번의 승격과 2번의 강등 경험이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맡았던 팀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는 거예요. 액션이도 그랬고 개벤저스도 그랬고요. 컵대회 성적만 보면 아나콘다를 2번 맡았기에 2번 다 1라운드 광탈. 이영표 감독이 컵대회와 인연이 없었는데 어쨌거나 부전승을 하면서 6강까지는 왔는데 이 이상 진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현영민 감독은 불나방을 1위로 승격시킨 또 경험이 있습니다. 컵대회 경험은 없어요. 하차한 기간이 꽤나 오래됐었고 그 사이에 이제 2번의 컵대회가 있었는데 현영민 감독은 그 자리에 없었죠. 자, 사실은 챌린지 1회 때나 시즌2나 이럴 때는 꼴찌에 방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현영민 감독이 운이 좋았던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맡았던 팀이 아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두 감독 다 아나를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구척은 이번이 컵대회 첫 경기죠.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고 발라드림은 이 골고루 쌓은 스탯이 한 경기에서 나온 겁니다. 6골이나 넣었는데 4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아주 촘촘히 얽혀 있어요. 아주 좋은 징조고 구척을 상대로도 많은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출전 경기 수입니다. 정선 선수가 역사적인 30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G리그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뛰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요. 그리고 퀸컵을 보더라도 기용이 많이 안 됐어요. 저는 정선 선수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주전감이고 수비수로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거든요.
단순히 뭐 백업 키퍼가 아니라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이번 G파컵에서 좀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시간 소화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정선 선수가 30경기를 채우게 되면 구척은 정말 유일하게 모든 팀원들이 30경기 이상 치른 베테랑 팀이 됩니다. 물론 유일하게 45경기나 치렀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달성하기가 쉽긴 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차 인원이 굉장히 적었다는 얘기예요. 끈끈하게 가고 있습니다. 발라드림, 저는 예원 선수, 벤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에요. 특히 벤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 기회를 얻었거든요.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좋은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10월 날짜도 훌쩍 지나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G파컵 남은 경기들 달려봐야겠죠. 발라드 구척은 항상 재밌는 경기를 보여준 빅매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전반적인 필드의 역량은 발라가 좀 앞서지 않나라는 느낌이에요. 물론 해정, 진경, 현희, 설인 상당히 탄탄하지만요. 요새 이 뼈트라이커 플러스 3서의 기세가 대단하죠. 특히 민서와 경서가 꾸리는 수비 라인을 좀 더 칭찬하고 싶거든요. 키퍼에 있어서는 허경희 선수가 워낙 좀 독보적입니다. 키핑 능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필드 플레이어가 되어주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거기다가 식스맨을 비교해보자면 물론 벤 선수가 포텐셜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이제 30경기를 치르는 정선 선수가 역시 식스맨 자원에서 앞서 있겠죠. 이러한 차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경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고를 보면 트라이아웃에 대한 어떤 예고도 있었어요. 이제 차기 시즌에 뛸 선수들을 뽑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이 참여했는지 그 면면도 너무 궁금하고, 또 정말 좋은 보석을 발견하게 된다면 휴식기를 갖고 돌아오게 될 골대녀 향후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텐데요. 그 분량도 어느 정도 다뤄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